이재명의 강남 스타일로 정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 서울 특히 강남에 집중을 했습니다. 강남역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녁엔 또 잠실로 가는데요. 잠시 오늘 유세중에 했던 말 들어보겠습니다. 방역은 이제 대전환점에 왔습니다. 이제는 원천 봉쇄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 유연하게 그리고 스마트하게 방역하고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 체계를 확실하게 챙기고 경제 부스터샷으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스마트 방역과 경제 부스터샷으로 정리됩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유세의 초점을 경제, 방역 여기에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책 능력을 좀 강조하겠다 이런 거겠죠. 네,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한편으로는 방역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이고 어제 보니까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어섰던데 이제 뭐 10만, 20만 막 나오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역에 대한 부담이 우리 국민들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동안 2년 넘게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역의 근본적인 어떤 체계를 바꿔야 되겠다. 뭐 성일종 의원님도 지난번 토론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뭐 중증화율이라든지 치명률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좀 방역을 완화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만일 발생하는 중증 환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 체계를 좀 더 탄탄하게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바로 그런 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에 그렇게 갈 수 없으니 단계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제안들을 내놨고 그것의 일환이 적어도 3차 접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영업 시간을 24시 자정까지 좀 연장하자 이런 제안을 1단계로 내놓은 바 있죠. 또 하나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골목 경제의 막 파산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또 피해 지원을 위한 국회 추경 논의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렇게 무너진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손실보상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시기에 가장 긴급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강남을 고른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첫 서울, 첫은 아니죠. 근데 와서 이제 서울에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아무래도 강남이 약세 지역이니까 강남에서 저렇게 우리 국민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강남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낼 수만 있다면 이재명 후보의 확장성 또 이재명 후보의 유연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어서 우리 아직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계시는 부동층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강남을 골랐습니다.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의 이미지를 경제로 자꾸 이렇게 치환시키고 또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전문가고 또 유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캠페인에서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경제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다. 저희 후보 또한 경제에 굉장한 그 비율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과연 이재명 지사가 경제에 있어서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과연 맞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경제 문제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캠페인을 할 때에 오랜 그 기업의 CEO를 하고 신화를 읽었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했었기 때문에 또 청계천이라든가 교통체계를 개선을 하면서 그 경제 이미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로서 대선에 승리한 건 맞는데 이재명 지사가 경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 이미지 메이킹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런 경제 이미지를 들고 나오고 유능한 이미지를 갖고 나오게 되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그 부패한 이미지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서 이게 더 신뢰감을 잃을 텐데 그런 거는 제가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앞서 이제 저희가 윤석열 후보의 라이브 유세 장면을 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강남역에서 있었던 유세 장면입니다. 11번 출구 강남 스퀘어에서 가졌던 유세 장면이고 잠깐 지금은 현재 유세가 없어서 일단 낮에 있었던 뉴스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위기 극복 총사령관 누구입니까? 억울한 부문도 없게 하는 것이 바로 공정이고 방역에 의해서 특별한 희생을 지르는 그런 생각이 없도록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뉴스를 쭉 듣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목이 많이 쉬었어요. 그러네요. 네. 지금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강행군이죠. 특히 이제 지금 2월 중순인데 날이 오늘 꽤 춥더라고요. 네, 어제도 추웠습니다. 예, 어제도 추웠고 어제 추웠는데. 저녁부터 확 추워지면서 네, 뭐 부산, 대구, 대전, 서울에 이르면서 아주 혼신을 다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어제 밤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유세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 저렇게 목을 쓰다가 금방 목을 버리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도 좀 했는데 어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오늘 아침 강남역에서의 유세 장면을 보니까 목이 많이 쉬었네요. 예. 하루 만에 목이 많이 쉬어서 뭐 걱정도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유세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예. 목을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 좀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후보께서 얘기하시는 경제 부스터샷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구체성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스마트 방역, 지금까지 스마트 방역을 안 했나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 겁니다. 예.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를 중심으로 했나요? 국민의 고통을 감내하도록 요구를 했던 것이고 정말로 이 방역 최첨단에서 고생했던 것은 의료진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정부가 미비하고 일찍 백신을 못 구하고 무능의 정부의 모습을 보인 게 문제였지 국민들한테는 스마트 방역이나 그 어떤 것도 다 요구를 했고 국민들께서 알아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회복 얘기를 하시는데 이 회복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야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경제 부스터샷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경제 부스터샷에 갖고 있는 의미와 이 내용의 컨텐츠가 뭐냐는 거죠. 예, 기왕에 많이 얘기를 했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방역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큰데 두 가지 처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들의 피해와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해야 되겠다. 그거는 뭐 국민의힘도 다 동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골목 경제의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 같은 것들을 크게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예산 심사 때 국민의힘도 동의를 해서 정부가 약 6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걸 30조까지 늘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방역이 전환되어서 본격적으로 일상이 회복되게 된다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지역화폐 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골목 경제를 살리는 부스터샷이 될 것입니다. 뭐 어제 대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겨냥해서 좀 한마디 했는데요.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이 얘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충청도에 오니까 갑자기 너무 푸근해졌어요. 저는 제 아내의 고향 충청도에 사드같이 흉악한 거 말고 보일러 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처가댁에 갈등과 증오가 아니라 화해와 성장과 평화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중남에 가서 이제 사드를 언급을 했습니다. 예. 뭐 사드 배치 반대한다는 말씀은 기왕에도 많이 했는데 특이하게 사드 말고 보일러를 놔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보일러 광고에서 연상시켜서 고향의 부모님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보일러 놔드리자라고 하는 광고를 연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할 말 안 할 말을 정말로 막 쏟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조함의 발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드 문제는 이렇게 쉽게 꺼낼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는 흉악하지 않습니까? 아니 방어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면 놔야지요. 그런데 그 사드가 흉악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흉악하지 않은가요?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 없으면 사드를 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상대가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기 예. 때문에 우리가 방어적 차원에서 필요한 겁니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이제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자, 정반대 그런데 입장이죠. 이거를 쓰고 싶네. 쓰세요. 썼습니다. 예, 사드 추가 배치는 여기까지만 해달라는 침묵의 손가락 압도적입니다. 예. 근데 이 얘기는 사실 후보들이 또 예서 공격하고 싶은데 예. 우리 진 의원님 하지 말라니까. 예,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저도 국방위원을 오래 해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쟁할 용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근데- 저희가 유튜브로 열어서 한번 쭉 근데- 2시간 밤샘 근데 토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아니 그럼 드리- 자꾸 들어줘요. 네, 안 돼요. 하나만 하면 아니 요거 쓰셨잖아요. 저희 요거. 지역에 충청도에 사드 배치, 서산에 사드 배치한다고 그러면서 다 민주당에서 싸붙였어요. 참 그런 거는 붙이면 안 돼요. 아니 그러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충청도든 뭐 강원도든 어디든 아니, 놓겠다고. 충청도에 놓겠다고 네. 한 적도 없고 충청도든 강원도든 아니- 경상도든 호남이든 전술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전문가들이 그때 가서 필요할 때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근데- 따라서는 충청도에도 배치될 거라는 얘기인데 그 당연히 반대한다는 얘기를 왜 그런데 못합니까? 아니 충청도에 사드 배치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플랜카드를 붙이고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아니 그 말씀을 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 자꾸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 하시니까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거 사드 요거 가지고 받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못 막습니다. 충청도 사드 계속 얘기할수록 손해예요. 일단 서산은 안 들어간다. 그죠? 서산 태안 아, 지역구시네. 예.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플랜카드를 붙이니까 공당이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네.